올해 증권가에서 화장품주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 화장품주들의 목표가 상향 리포트만 최근 한 주 사이 10개가 쏟아졌는데요. 관련 종목 뉴스 알아보시죠. 교보증권에서는 중국인 관광객 회복에 따른 면세 매출 성장, 중국 내 화장품 소비 증가에 힘입어 올해 아모레퍼시픽의 실적이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14만 원대에 움직이는 아모레퍼시픽을 목표가 17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최근 하루 오르고 하루 쉬고 있지만 길게 보면 10월부터 우상향 곡선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14만 500원 선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중국이 여행 제한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국인과 일본인에 대한 중국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했습니다. 이 소식에 지난 월요일 화장품주도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그렇지만 낙폭은 크지 않았던 가운데 어제 많이 회복했습니다. 그중 코스맥스는 삼성증권에서 중국 리오프닝 최대 수혜주가 될 것이라며 목표가를 직접 목표가에서 54%나 올려잡았는데요. 오늘은 전반이 쉬어가면서 1.4%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장품주에 대한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줄지어 나오고 있지만 그중 내려잡는 곳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경기 둔화로 인해 실질적인 구매력이 저하되고 있죠. 의류 사업도 하고 있는 상황에 수익성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메리츠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는데요. 이 소식에 3거래일째 하락세를 타고 있습니다. 현재 낙폭 키워가면서 3.7%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화장품 관련 종목 뉴스 알아봤습니다. 네, 시작은 어쩔 수 없이 중국 리오프닝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지금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입국자 격리 제도를 폐지했다. 이제는 위드 코로나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화장품주, 면세점, 카지노, 호텔 다 일제히 상승을 했다가 또 며칠 전에는 한국 국민에 대한 중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당분간 중단하겠다라는 소식이 또 전해지면서 업종들의 흐름이 또 쉬어가기도 했습니다. 이제 어떤 전략을 세우고 대응해야 될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그래도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을 하게 된다면 화장품 관련주 실적 개선도 좀 미뤄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 섞인 시각도 있어요. 그렇기는 하지만 사실 그렇게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보다 더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제 이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중국에서도 다른 이제 이 정책으로 전환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은 충분히 바뀔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거나 이러한 이제 이 방역 정책이 완화가 되게 되고 그리고 확진자가 급증한 이후에 이제 일상생활로 회복이 되는 과정을 우리도 겪었었고 이제 중국도 겪게 될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소비에 대한 부분은 더욱더 많은 부분 증가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 증가되는 속에서 화장품주들이 확실히 더욱더 많은 부분 소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에 따라서 사실상 이 많은 증권사에서도 목표가 주가에 대한 상향을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에서 1인당 이제 화장품 소비에 관련된 부분이 얼마만큼이나 되고 있나 이 부분을 보게 되면은 한 65불 정도를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선진국에 대한 평균을 보게 되면은 한 280불 정도를 이제 화장품 소비로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한 21%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업사이드로서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화장품 시장을 견인을 하는 이제 화장품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는 럭셔리 브랜드들이 더욱더 많은 부분 판매가 증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에 대한 이런 소비가 더욱더 많은 부분 늘어나게 될 거고 국내에 있어서도 조금 더 프리미엄 제품들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이제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더 좋은 부분이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될 텐데 지금 일단 이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월별로 제가 오기 전에 하나씩 봐봤었는데 이 11월 달 같은 경우에 가장 크게 많이 올랐었어요. 한 40% 정도의 아모레퍼시픽이 상승이 나온 이후에 11월 달에는 3% 그리고 12월 달에는 5%.
11월 달에 40%, 12월 달에 3%, 그다음에 1월 달 들어서 한 5% 정도의 상승이 나오게 되는데 그만큼 바닥에서부터의 어느 정도의 상승이 나오게 됐고 그에 따라서는 이제는 실적이 4분기 때 얼마만큼이나 기록이 될 것인가 이거를 지금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모멘텀이 강화가 되는 것은 결국은 춘절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얼마만큼이나 리오프닝이 확대가 될 것인가 그쵸, 네.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루 오르고 하루 떨어지고 이러한 것을 반복을 하고 있는데 상승날 사시는 것보다는 역시나 하락날 사시는 게 보다 더 유리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매매로서에 대한 일단 지금은 모아가는 단계로서 우리가 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발 뉴스에 따라서 화장품 관련주 상승과 하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만 차장님께서는 그래도 긴 호흡으로는 장기적으로는 그래도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업계에서도 지금 화장품주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좀 바라봐주고 있는데요. 화장품주 관련해서 목표 주가를 상향한다는 리포트가 최근 한 주 사이에 10개 이상 나온 것 같습니다. 어떤 기업이 있었냐면요. 한국콜마, 아모레, LG생활건강, 클리오 여러 기업들이 언급이 됐는데 예전에 비해 화장품주 중국 의존도가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화장품주 하면 중국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차장님. 네. 네. 아까 말씀하신 거 좀 첨언하면서 좀 네. 시작을 해보자면 일단 한국인 단기 비자 제한 이 부분은요. 일단 중국인이 한국 오는 거랑 전혀 상관이 없죠. 우리가 가는 거기 그쵸? 때문에 네. 그리고 제가 레포트라는 최근에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일단 중국인들이 방역 제한이 해제가 돼서 뭔가 보복 소비를 시작했을 때 중국 내에서 쓰는 것보다는 해외에서 쓰는 게 더 높다라는 것 때문에 일단 지금 어닝이 높아지고 목표가 상향이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막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것이 어느 정도 될지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숫자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는 상황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일단 기다린다고 칠게요. 두 번째는 클리오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종목들을 봤을 때 기술적으로 차트 보시는 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종목들을 차트를 봤을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단단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우리가 작년까지 재작년까지 종목을 매매할 때 단단한 종목들이 갑자기 잘 모아놨다가 올라갈 때 시세가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것만큼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모멘텀 자체가 3월이든 4월이든 어떻게 보면 계속 예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이 꺾이는 것보다 꺾일만 하면 올라오고 꺾일만 올라오고 그래서 홀짝홀짝 되면서 주가 흐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투자 전략이 아까 송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아가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되긴 될 텐데 어떻게 보면 한 번씩 크게 부러질 때마다 그때 주스 늘리기를 하는 것도 일종의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그러면 이제 중국인이 진짜 한국에 올 것이냐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트립닷컴인가요? 얼마 전에 했던 예매 통계라든지 서베이를 해보면은 일단 첫 번째가 싱가포르, 그리고 두 번째가 한국, 세 번째가 홍콩, 네 번째가 일본 이런 순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한국의 올 확률은 굉장히 높고 국내에 대한 제한 조치 같은 경우가 풀어질 때가 주가가 높을 확률이 높다. 그래서 지금 이제 꾸준하게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가 주가가 가장 높으냐고 여쭤보신다면은 국내 제한이 해제될 때 가장 한번 뉴스단으로 될 거고 그 다음 같은 경우는 약간 숫자가 어떻게 보면 레이팅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닝이 약간 죽을 겁니다. 그럼 그 시기 때 잠깐 다시 모아주는 전략, 다시 실적이 돼서 아마 3분기 정도가 되겠죠. 네. 3분기 정도 이후에 그때 한번 주가를 보신다면은 오히려 계단식 상승 그리고 좀 시나리오에 맞는 전략에 대한 매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화장품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관심 두는 투자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시점에서 화장품주 어떤 종목을 선정해 볼지 바로 종목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은 청단글로벌 화장품 전문 유통업체죠. 지금 청단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의 1차 벤더로서 상품을 유통하고 있는 만큼 중국 시장이 열리면 당연히 실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고요. 면세점이라든지 다양한 채널에도 좀 진출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로드샵에도. 네. 일단은 지금 리오프닝 관련돼서 조금은 비껴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어쨌거나 중국에서에 대한 소비에 대한 초점이 맞춰지게 되는 경우에는 결국 청단 글로벌이 더욱더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유통을 하게 되면서 실적이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이는데요. 지금 사실 두 가지 정도를 국내 화장품 업체들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국내로 이제 이 중국인들이 오느냐, 첫 번째 가정. 두 번째는 이제 국내의 화장품을 정말 중국인들이 많이 사느냐.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맞아요. 되었을 때가 실적이 늘어나게 될 텐데 청담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필요가 없이 중국에서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소비가 늘어나기만 하게 되면은 확실히 이 청담 글로벌에 대한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여기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징동닷컴 쪽에 사실상 1차 벤더로서 들어가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취급하고 있는 브랜드를 보게 되면은 국내 화장품을 취급을 하는 것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보다는 에스티로더라든지 아니면 키엘이라든지 세계적인 브랜드를 사실상 취급을 하게 되면서 화장품에 대한 중국의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소비가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고 거기서에 대한 유통 마진을 가져가게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지금 청담 글로벌에 대한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201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에 대한 영업이익에 대한 신장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은 다른 업체들 대비했을 때보다도 훨씬 더 신생 업체인 만큼 많은 성장성을 보유를 하고 있다는 점, 그런 점도 관심을 좀 보셔야 되는 부분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장품 유통 쪽에 많은 부분 매출 비중이 맞춰져 있었었는데 이것을 전반적으로 더욱더 다른 품목으로 늘려가고 있다는 점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건기능 식품이라든지 건강기능 식품이라든지 아니면 유아용품으로 이런 부분을 확대를 하고 있고요. 자회사가 이제 이 바이오 비주라고 해서 필러 제품을 이제 생산을 해서 중국 쪽에 판매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청담 글로벌 자체의 대주주가 중국계 자금이 일부 들어와 있다는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충분히 중국에서 리오프닝이 더욱더 많은 부분 진행이 되게 되면은 이 사업에 대한 비즈니스가 다른 업체들 대비했을 때보다도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결국은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도 연결이 되게 되면서 더욱더 좋은 주가의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화장품주와 관련해서 유통업체인 청담 글로벌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속에서 투자 포인트 자세하게 짚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박 차장님의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죠. 박 차장님의 종목, 오늘 클리오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클리오 색조 화장 이렇게 언급이 되고 실질적으로 국내에서도 수요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고요. 중국 시장은 다소 부진할 수 있었지만 미국이라든지 동남아에서도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증가하는 중은 맞고요. 조금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우리 지금 중국 리오프닝에 따른 거에 수혜를 좀 찾고 있는 중인데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물론 뭐를 사겠죠. 살 텐데 그렇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초 화장품은 우리 순위권에 많이 밀려 있잖아요. 그거는 주로 매수를 매매라고 하네요. 주식처럼. 사는 거를 면세 채널로 매수를 할 거고 만약에 다른 부분 산다면은 H&B 스토어에서 많이 살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제 방역 제한이 우리나라 오는 제한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에서 풀리는 시기가 아마도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우리 마스크 벗는 시기랑 좀 비슷하게 이루어질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중국인들도 벗고 오게 되거든요. 벗고 오게 되면은 H&B 스토어에서 당연히 색조 화장품이나 특히 우리 베이스랑 립 이런 거를 사용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 이런 아이디어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는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중이긴 하거든요. 물론 클리오 안에서도 모멘텀 역시 있습니다. 물론 뭐 동남아 매출 늘어 당연히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국내 같은 경우도 작년에 H&B 스토어 매출 신장률이 한 35% 정도 되는 상황이고요. 뭐 어닝 당연히 좋고요. 근데 클리오의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엔 3월 정도 생각이 드는데 작년 3월에 기억해 보시면 그때도 리오프닝 엄청나게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스크 벗는다도 했었고. 맞아요. 그때 클리오의 주가 상을 딱 막았던 게 투자 환기 종목 지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부에게 부분 때문에 일단 뭐 감사 보고 나오면서 투자 환기 종목 지정되면서 뭐 여기서 팁 하나 말씀드리자면 투자 환기 종목 지정이 되면은요 웬만한 이제 투자 운용사들이 이런 좀 못 들어가게 되거든요. 들어가고 싶어도 내부 컴플라이언스 규정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해제가 아마도 3월 정도에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보고서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동안에 작년 3월 기준으로 어려웠지만은 1년 동안 영업 활동을 해오면서 색조 호조라든지 H&B 스토어 그 온라인 매출 진장 당연할 것이고요. 그것이 진행돼서 눈으로 그런 숫자라든지 이렇게 제한 해제가 투자환기 종목 지정 해제가 되는 것이 임박해 온다면은
오히려 저는 지금보다는 그때 주가 수준이 높을 것 같다라고 예상할 수 있는 중이고요. 지금 한 7,650원 저점 대비해서 보시면 거의 한 40% 50%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시장을 살펴보시면은 대부분 화장품 종목들 기억을 해보시면 예전보다 우리 국내 순위가 50위권 다 밀려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언제 엑시트를 할까라고 고민하고 있는 상황은 맞아요. 지금 그럴 때 모멘텀이 하나 두 개라도 더 붙어있는 종목들을 들고 있어야지 만약에 무너질 때 조금 더 버틸 수 있는 상황이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올해 성장 모멘텀이라든지 그리고 순현금을 좀 기억을 해보면 일단 3분기 기준으로 클리오가 한 250억 정도 있는 상황이고 네. 비슷한 밴더인 아이패밀리 SC가 136억 정도 갖고 있거든요. 나머지 종목들은 현금이 거의 없습니다. 워낙 어려운 기간을 건너온 상황이라서 그럼 재무 구조가 재작년, 작년에 안 좋았다가 지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오히려 턴어라운드의 원년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클리오를 같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클리오 장기온의 시장에 많은 관심을 받았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투자 포인트 잡아주셨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